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의 영상에 이어서 출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할 텐데, 책에서는 출력할 때 사용한 환경 설정을 저장하려면 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나머지들을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앞에서 사용한 도면에서 컨트롤 P를 그대로 눌러보면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죠. 여기에서 이전 플롯이라는 플롯의 이름을 사용하면 마지막으로 출력할 때 사용했던 옵션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옵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새 도면에서 컨트롤 P를 누른 다음에 이전 플롯을 사용하면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플롯 영역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도 앞의 영상에서 사용했던 그 좌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좌표라는 건 WCS를 기준으로 해요. UCS를 바꿔놓고 사용을 할 때에는 출력할 때 미리 보기를 확인해보면 이 원점이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WCS에서 사용하던 그 좌표를 그대로 출력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도면을 바꿨다면 영역은 새로 설정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긴 한데, 출력할 때 이 영역은 WCS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 정도는 추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언젠가는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 플롯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번 영상을 시작을 한 거죠. 예제 도면인 페이지 셋업이라는 도면을 열어보면 이렇게 총 3장의 도면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P를 눌러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여러 개의 도면이 열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오토캐드는 여러 개의 도면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려면 페이지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원래 도면이 하나의 파일에 이렇게 여러 장이 있다 그러면 모형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배치라는 것에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배치라는 거의 모형을 살펴보면 배경이 회색이죠. 그리고 안에는 흰색이에요. 즉, 요 흰색이 종이인 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점선, 이게 앞의 영상에서 설명을 했던 출력 가능한 영역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위에서 몇 미리, 왼쪽에서 몇 미리, 오른쪽에서 몇 미리, 이런 식으로 간격이 띄워져 있는 거예요. 요 영역을 사용하면 여러 도면을 한 번에 출력을 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도면의 경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질 않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깔끔하게 배치 작업이 되어 있는 도면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 도면을 한 번에 출력하는 퍼블리시, 배치 플롯이라는 게시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 개의 도면이 이렇게 열려있을 경우 이 경고 메시지가 계속 나올 텐데 퍼블리시를 못 씀에도 계속 나오니까 짜증나면 다시 표시 안 하면 체크를 해놓고 단일 시트 플롯 이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컨트롤 P를 눌렸을 때 나오는 플롯이란 대화 상자가 나올 텐데 여기에서 이전 플롯을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왕 한번 출력을 했다면 이걸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그 설정이 그대로 나오면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배치의 적용이라는 버튼입니다. 자, 플롯 설정을 그대로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윈도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출력하겠다고 영역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플롯 축척도 안 맞으니까 1대1로 하면 딱 맞을 것 같네요. 1대1로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출력을 바로 해도 되는데 출력하기 전에 배치의 적용을 선택을 하면 지금 설정되어 있는 이 플롯 설정이 사용하고 있는 도면에 저장돼요. 그래서 출력하지 않고 취소 버튼을 눌러서 캔슬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P를 눌렀을 때에 앞에서 설정한 옵션이 그대로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취소 버튼 누르고 다시 컨트롤 P를 눌렀을 때에 출력 페이지에 대한 설정이 저장되어 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옵션 그대로 말이죠. 즉, 출력 설정을 다 하고 배치의 적용 하나만 눌러주면 그 도면에서는 출력할 때 옵션을 다시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게 한 개만 가능하냐? 아니죠. 여러 개가 가능한데 왼쪽 아래에 보면 모형, 배치 1, 배치 2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모형에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면 페이지 설정 관리자라는 걸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명령어로는 페이지 셋업입니다. 요걸 입력을 해주면 페이지 설정 관리자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모형이라는 작업 공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도면을 그렸던 그 공간에 설정되어 있는 게 표시가 될 거고요. 컨트롤 P에서 배치의 저장을 누르면 그 설정한 게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 버튼을 누르면 출력할 때 사용하는 대화 상자랑 똑같은 게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세팅을 해서 저장을 하면 출력할 때 그 옵션이 그대로 표시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가 축척을 용지에 맞춤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컨트롤 P를 누르면
페이지 셋업에서 제가 용지에 맞춤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 옵션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걸 바꾸고 나서 배치에 적용을 누르면 거꾸로 페이지 셋업에 바꾼 설정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해도 되고 컨트롤 P를 누른 다음에 배치에 저장을 눌러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사용을 하면 도면을 출력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옵션이 저장된 거예요. 어디에? 열려있는 도면에 저장이 된 겁니다. 설명하는 김에 몇 가지를 더 설명하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이지 설정이란 거예요. 앞에서 이전 플롯만 사용을 해봤죠? 요거 말고 다른 페이지를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플롯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My 페이지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My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설정한 것들이 다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에 어디에 저장이 된 거냐? 페이지 셋업에 여기에 저장이 된 겁니다. 여기에 저장을 해두면 출력할 때마다 이런저런 옵션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모노크롬으로 저장을 했다. 그리고 컬러를 사용하는 ACAD라는 걸로 따로 저장을 하겠다. 풀 컬러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는다. 그러면 요 도면을 출력할 때에 모노크롬으로 출력할 땐 요걸로 선택하고 컬러로 선택하려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런 설정들을 나눠서 도면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면에만 사용 가능하냐? 그건 또 아니죠. 다른 도면에서도 그 설정을 갖고 올 수 있어요. 방금 저장해 놓은 건 페이지 셋업이라는 도면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롯이라는 파일에는 아무것도 없죠. 자, 요거 확인을 해보고 요 도면을 그대로 저장할게요. 저장을 해야 페이지 셋업을 바꿔 놓은 게 파일에 저장이 될 테니까요. 플롯이라는 데에서 출력을 해보면 앞에서 사용한 설정들은 지금 사용 중인 도면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가져오기를 사용을 해서 저장되어 있는 도면을 선택을 합니다. 페이지 셋업이라는 도면에 저장을 했죠. 그 다음에 열기를 눌러보면 다른 도면 파일에 설정되어 있는 페이지를 그대로 지금 도면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모노크롬으로 갖고 왔다. 그러면 모노크롬을 이제부터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 설정을 한번 저장해 놓으면 다른 파일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즉 설정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설정을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파일에서 가져올 필요가 없을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는 알아두면 언젠간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출력 설정을 저장해 놓고 다른 파일에서 갖고 오는 것까지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설명할 건 트루컬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왜 트루컬러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도면층을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뭐 객체별로 색깔을 조절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색깔을 인덱스에 있는 색상 색인에 있는 게 아니라 트루컬러에 있는 걸로 만들게요. 자, 그러면 색깔에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컬러에 RGB 코드를 사용하는 넘버링으로 들어올 겁니다. 요걸로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렸죠? 그러면 요 객체는 도면층의 색을 사용을 하고 그 도면층은 트루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한번 해볼 텐데 모노크롬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도 검은색으로, 노란색도 검은색으로, 초록색도 검은색으로 출력하게 되어 있어서 시꺼멓게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ACAD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면 빨간색은 객체 색상 그대로, 노란색도 객체 색상 그대로, 인덱스 컬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객체 색상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출력할 때에 화면에 보이는 색깔 그대로 출력이 됐었던 겁니다. 요걸 모노크롬으로 바꾸면 당연히 인덱스 컬러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검은색으로 나올 텐데 트루 컬러로 설정되어 있는 건 CTB에서 따로 설정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서는 인덱스 컬러에 있는 것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루 컬러로 설정을 해 놓은 건 이렇게 모노크롬을 사용하더라도 지정되어 있는 색깔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흰색 대신 트루 컬러의 흰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객체 색상에 흰색을 사용을 하면 배경화면이 검은색일 때는 이 객체가 흰색으로 보여요. 반면에 배경화면이 흰색이다 그러면 이 객체가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옵션에서 배경화면의 색을 바꿔볼게요. 색상에서 균일한 배경을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흰색으로 표시되던 객체들이 검은색으로 조절이 돼요. 그게 객체 색상을 흰색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색상 번호로는 7번입니다. 7번. 이 친구를 사용하면 배경색이 흰색이면 밝은 색이면 검은색으로, 배경색이 어두운 색이면 흰색으로 화면에 표시되지만 출력할 때에는 검은색으로 무조건 출력이 돼요. 이 상태에서 출력을 그대로
미리 보기를 한다 하더라도 검은색으로 출력이 됩니다. 배경 색상과는 무관하게 말이죠. 자, 그런데 배경 화면을 어두운 색으로 대부분 사용을 하거든요. 기본 색상이 어두운 색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는데 요 객체를 트루 컬러의 흰색으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55, 255, 255, 요걸로 쓰면 배경화면이 어두울 때는 보이죠. 흰색이니까 보이는데 배경화면을 흰색으로 바꾸면 안 보여요. 객체는 있는데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흰색이니까요. 그리고 출력할 때에도 트루 컬러는 컬러 테이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결과물을 확인해보면 흰색 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흰색은 흰색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확대를 해보면 출력이 되기는 한 거죠. 이렇게 선이 살짝 끊어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흰색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나오는 겁니다. 흰색이란 잉크는 없지만 검은색을 덮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오토캐드는 출력할 때 CTB 설정에서 인덱스 컬러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할 때를 위해서 가급적 트루 컬러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인덱스 컬러를 사용하셔야 출력할 때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CTB에서 어떤 걸 설정할 수 있느냐, 그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출력할 때 지금 보면 빨간색이랑 하늘색이랑 흰색이랑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 플롯에서 ACAD를 사용을 하는데 하늘색이 객체 색상 그대로 출력되고 있기 때문에 하늘색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걸 선홍색으로 바꾸면 화면에 하늘색으로 보이는 객체들이 선홍색으로 출력됩니다. 미리 보기를 보면 원래 하늘색이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선홍색으로 출력되게 만드는 거죠. 회사에 가면 혹은 도면을 전달받거나 할 때에 이 플롯 스타일까지 같이 전달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플롯 스타일을 전달받은 게 있다면 그 플롯 스타일을 그대로 사용해야 정확한 결과물을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수정을 할 게 좀 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편집 버튼을 사용해서 원하는 설정대로 설정하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하늘색 객체의 선 종류가 객체 선 종류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거 대신에 점점을 찍는다든지 ISO 점을 쓴다든지 다른 옵션들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그것대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배치의 적용, 그리고 페이지 셋업, 페이지 설정이라는 거, 그리고 다른 파일에 있는 걸 갖고 오는 가져오기라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CTB에 대한 설명까지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다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릴 거고요. 별도의 영상이 필요하다면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장까지 첫째 마당에 대한 내용은 끝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둘째 마당 7번째 챕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